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6강입니다. 제국주의와 열강의 침략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죠. 아프리카 분할 과정도 상당히 중요했었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천천히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 테니까 선생님 설명 따라와 보세요. 자, 이번 시간의 키워드도 역시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강의의 제목이었던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국주의로 인해서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이론 중에 하나였어요. 자연 세계에서 약한 동물을 강한 동물이 잡아먹는 것처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략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이 과학에서의 다윈의 진화론 내용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 이걸 우리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불렀죠. 3번은 영국의 세로로 가는 거 뭐였지더라 이거? 세로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가로로 가는 정책, 횡단 정책의 충돌로 발생한 사건, 파쇼다 사건, 이렇게 잘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럼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주의는 정치, 경제, 사상적인 측면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 측면의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때문이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자본이라고 하는 수단을 제일 중요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더욱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시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원재료를 얻는데 조금 더 싸게 원재료를 얻으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질 테니까 원료 공급지를 확보를 하자. 근데 이 원료를 혹시 공짜로 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자는 생각으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면서 우리 민족의 국가의 이익을 원하는 침략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침략한 국가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순위를 결정하는 식민지가 결국 국가의 순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민지 경쟁의 모습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당화를 시키는 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와요. 하나는 인종주의예요. 이 인종주의의 대표적인 설명이 백인 우월주의인데 우월한 백인이 우월하지 못한 미개한 흑인과 황인종들과 원주민들을 개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발달을 위해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식민 통치 받는 거는 이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백인들에게 도움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지식인들한테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첫 번째 설명했던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먹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면서 제국주의 시대는 결과적으로 이 식민지 경쟁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강대국에 해당하는 거 제국주의 시기 때 강대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유럽 국가들이었었고요. 이 약소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아메리카의 이러한 원주민들의 문명들이 약소국에 해당되면서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쟁탈전이 강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제국주의 시기 때의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국주의 시기 때 대표적으로 많은 유럽인들에 의해 식민지 쟁탈전을 겪었던 아프리카의 분할 사례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프리카는 대서양 삼각무역 시기 때만 하더라도 노예 공급 시장의 핵심적인 곳이었어요. 우리 기억나? 대서양 삼각무역,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전개된 무역이었었는데 아메리카에서 감소한 인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노예를 아메리카로 보내는 무역을 노예무역이라 했었지. 이 결과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감소했었고 성비가 불균형되었었고 부족 간의 전쟁이 활발해졌다. 외울 수 있겠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같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고무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지하 자원이 상당히 많으면서 아프리카가 노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정말로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 이 자원들을 유럽이 가져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의 시작점을 끊었던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벨기에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국왕이 콩고를 사유지로 선언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레오폴드가 콩고를 사유지로 선언하자 유럽에서는 베를린에서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아프리카 분할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실효지배의 원칙이라는 걸 합의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쳐들어가서 장악한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나 다양한 아프리카의 분할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먼저 지금 선생님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 얘들아. 프랑스 보면 요 니은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가 프랑스야. 얘 지금 보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알제리, 모로코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로질러 가네. 마다가스카르까지.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이러한 정책, 우리 가로횡이라고 해서 무슨 정책? 네, 이거를 횡단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영국 잘 봐봐. 북부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세로로 아프리카를 분할하고 있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했더라? 맞아, 이거를 종단정책, 영종도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종단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기역에 해당한 나라는 영국이고 니은에 해당한 나라는 프랑스였었어. 자, 근데 영국의 종단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어느 한 지점에서 충돌을 합니다. 이 지점이 어디였지? 파쇼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 과정에 발생한 충돌 사건을 우리는 파쇼다 사건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디귿에 해당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좀 짙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카메룬, 서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을 식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또 토고 지역들까지. 요 디귿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였었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기획은 영국이었고 디귿 독일이었고, 나미비아 지역에서는 마지봉기가 일어났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도 있었지만 이 프랑스하고 독일의 대립도 셈이 중요하다 했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잖아. 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립한 지점은 어디였었냐면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봐봐 얘들아. 모로코는 지금 프랑스가 이미 먹은 식민지야. 근데 베를린 회의에서 실효 지배에 따라 먼저 먹은 게 인도잖아. 근데 독일이 좀 반칙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독일도 모로코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해서 모로코를 가져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모로코 지역에 있는 이 대통령한테, 야, 너네 프랑스 싫지? 내가 도와줄게. 내 식민지배 받아. 프랑스보다는 내가 더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협상을 해버리는 거야. 이 소식을 알은 프랑스는 개빡치는 거지. 아니,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인데 이렇게 반칙을 쓰네? 그러면서 모로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의 모습 보니까 전박이네요.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 리을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디였었냐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었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나라였어요, 얘들아. 이탈리아. 어디가 특이한 점이었었냐면 리비아, 소말리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프리카한테 패배한 나라였어요. 이 아도와라고 하는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한테 패배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놔야 되겠지? 미음 볼까? 미음 보니까 더 큰 전박이네. 앙골라, 모잠비크. 여기는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미음은 포르투갈, 앙골라, 모잠비크. 이렇게. 비읍, 우리 콩고 왕자 사는 곳이죠. 벨기에령 콩고와 프랑스령 콩고가 있어서 둘이 서로 다른 콩고라 했죠, 여러분들.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사유지로 만들었던 곳, 어느 나라 왕이었죠? 레오폴드 2세는? 그렇지, 벨기에의 국왕이었다라는 거. 선생님이 국가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잘 기억하고 두 국가들 간의 대립 관계까지도 잘 기억해달라고 설명했었죠. 그러면 저항 모습 볼까요? 영국에서는 줄루 왕국,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곳이었었는데 이산데 완화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당시 대립을 했던 전투였었고, 두 번째는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였지. 수단에서도 영국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분할 과정 공부할 때 첫 번째, 세 개 국가들부터 공부하자. 영국과 프랑스와
벨기에 특징부터 공부하는 거야. 영국은 가로질러가 종단 정책, 세로질러가 영국은, 프랑스는 가로질러가 이거를 횡단. 이 종단과 횡단의 충돌은 파쇼다고, 이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한 지점은 모로코 지역이었다. 그리고 벨기에는 콩고를 사유지화 시켰고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게 패배한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다. 이렇게 큰 내용부터 잡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의 배경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산업화가 실시가 되면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품 판매나 원료 공급지나 투자처가 필요하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를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시켰던 이론,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도 이 시기 때 등장했다고 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는 거, 세로질러 가는 거 종단 정책을 추진했었고, 반면에 프랑스는 알제리를 거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횡단 정책을 추진했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던 거,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 이걸 우리는 파쇼다 사건이라고 했었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 이거는 모로코 사건이라고 했던 거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열강의 아시아와 태평양 침탈 부분은 X 치세요. 여기는 시험 문제에 내지 않겠습니다. 3번 볼까요? 열강의 아프리카 침탈 부분 보시면 막대한 지하 자원과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한 끝에 결국 아프리카 침략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이게 중요했지. 벨기에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사유지를 선언하기에 따라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를 했죠.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추진한 정책, 5단의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했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모로코에서 충돌했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기억해 두세요 꼭.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사회 진화론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오케이.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횡단. 오케이. 그럼 영국은 종단. 둘의 충돌은 파쇼다. 그럼 독일과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파쇼다에 충돌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DSG.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했는데 결국에는 양국이 양보해서 끝났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볼까요? 제국주의가 등장한 배경. 약하면 먹어도 돼. 사회 진화론인데. 근데 이거 뭐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관련 없고 사회 진화론을 비판한 게 아니었지.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더 넓은 시장을 얻기 위해서 약소국을 침략한 거 디귿리을 고르시면 되겠죠. 3번 볼까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영국, 프랑스 등이 식민지 획득에 힘썼다. 맞지? 다시 복습. 영국은 세로로 종단, 프랑스는 가로로 횡단. 둘의 충돌, 파쇼다 사건. 경제적으로 대외 팽창이라는 건 침략한다는 거야. 맞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 진화론을 내세워서 식민 지배를 정당한 거니까 틀린 거 3번이네.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 넓은 시장도 갖고 싶고 자원이 또 싸게 얻고 싶고 이러한 국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했었고 값싼 노동력, 원료 이용해서 상품 만들어 팔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이게 바로 외우면 풀리잖아 얘들아. 종단, 북에서 남 요렇게 어디? 영국. 그 다음 5번 문제는 여러분들 X 치십시오. 요거는 안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볼까요? 요것도 얘들아 선택지는 보지 말고 이 지도 봤을 때 이 나라가 어딘지 생각하면 돼. 잘 보면 에잉 가로 세로 가로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횡단. 근데 만약에 지도가 요렇게 가면 종단 횡단 파쇼다 충돌. 횡단 어디? 프랑스. 그래서 아하 이 국가는 어디구나? 프랑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많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보자면 제국주의는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사상이었었고, 본인들 국가에 있었던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사회 진화론으로 많은 수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상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에 대한 희생은 아프리카가 치러섰는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기억하시고, 벨기에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사유지를 선언하면서부터 아프리카의 침탈이 심하게 됐었는데, 영국은 세로 질러서 종단, 프랑스는 가로 질러서 횡단, 둘의 충돌 파쇼다. 그리고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특이한 거,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게 패배한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강에 해당한 내용들 모두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17강입니다. 제 1차 세계대전에 해당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선생님 오늘 일요일인데 거의 2시간 정도 영상 다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내일 퇴근한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내일 학교에서 만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빠이빠이.